13주에서는 청소년 상담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첫 번째 청소년 상담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 둘째 청소년 상담의 주요 이론, 세 번째 청소년 상담의 지도 방법 순으로 살펴볼게요. 자, 1강 청소년 상담의 이해입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 상담의 이해. 자, 여러분들 청소년 상담의 의미, 개념 또는 이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처음 청소년 상담이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전문성, 뭐 학회나 협회 인증을 받은 이런 청소년 상담자가 네, 청소년들의 이런 인지, 신체, 도덕, 심리, 정서,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한 네, 이 청소년 대상자들에게 청소년 상담 원리와 이해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변화, 성숙에 이르게끔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건 청소년들의 이런 전인 발달,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자와 안전한 대면 관계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돕는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는 청소년 상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청소년기는 이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발달 단계상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고 시작하는 단계죠. 자, 또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이제 과도기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업, 네, 과도한 이런 그 학교에서 받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극단적인 이제 네, 반항, 일탈 행동이라든지 충동적인 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가정과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청소년들은 학업에서의 부적응, 그쵸? 그래서 학포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따돌림, 가출, 비행, 약물을 남용한다든지, 뭐 본드, 그쵸? 이런 흡연,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 행동들이 지금 이제 급속도로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상담은 이런 대상 청소년들의 이런 상담을 위한 기관으로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여러분 잘 아시는 위센터, 위클래스, 그다음 지역사회 이제 관련된 투자 서비스들 대부분의 이제 청소년 네, 심리 지원 서비스라든지 네, 그 다음에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상담은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고 네, 그 수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네,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이런 의미 있는 변화나 성숙 그리고 전인적인 인간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집단의 이런 전반적인 수련 활동, 그다음 단체 활동, 그다음 캠프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초점을 둔다면 아마 이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들이 네, 늘상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는 잘 해결할 수 있고 청소년, 네, 개별적으로 네, 그들로 하여금 주체적이고 적응적인 네, 인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 지도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상담 유형을 보시면요. 상담 방식에 따라서는 직접 만나는 대면 상담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인터넷 상담, 통신 상담이 많이 있는데, 뭐 카톡, 전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메일, 다양한 상담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담 형태에 따라서는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2강입니다. 청소년 상담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신분석 상담 이론입니다. 대부분의 상담 이론들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상담 이론의 기초 베이스는 정신분석학적 이론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학자가 프로이드, 그쵸? 이 프로이드에 의해서 네, 기반이 된 첫 출발, 태동된 정신분석학적 이론은 아마 프로이드 이후 다양한 학파 또는 다양한 기술적인 용어, 그 다음에 임상치료의 형태가 생겨나면서 오늘날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 굉장히 엄청난 큰 영향을 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신분석학적 상담 이론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시면요. 청소년 상담과 관련해서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에서 인간을 무엇으로 봤나요? 결정론. 이미 네, 태어난다라는 결정론.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정신 과정을
언급하고 있죠. 이 두 가지 개념을 기본적인 가설로 설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의식, 표면에 드러나, 그 다음에 이제 저 표면 밑에 깔려있는 무의식,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요동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전의식,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을 네, 또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원초와 자, 초자. 도덕적인 것, 양심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초자의 측면에서 보고, 그 다음 이성적인 판단은 자아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능은 우리는 원초화로 해석할 수 있죠. 넷째, 프로이드는 이런 성적인 충동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았나요?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전문 용어의 리비도. 그 리비도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신체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발달 단계로 나누었죠. 갓 태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영아기에 구강기로 갔다가 그다음 배변 훈련의 시기인 항문으로 갔다가 그쵸 그다음 유아기 남근기 그다음 잠복기 생식기의 순으로 발달한다. 자, 이 정신분석 상담 이론의 상담 목표 주요 기법을 보실 건데요. 자, 목표는 크게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에 욕구불만이 있어요. 라는 이 무의식적인 갈등을 어떻게 계속 의식화시켜서 끄집어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인의 성격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조력해주고 그것들을 의식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 정신분석학적 이론에서의 상담자는 과거 자신의 문제를 지속적인 통찰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시키고 현재 행동을 현실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자각,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거의 환경이 현재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환경이 아닙니다. 과거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현재는 달라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 요인, 원인을 분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방어에 대한 분석도 여기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기 방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현재 왜 그런지에 대한 해석이 같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내담자의 이런 인식과 통찰을 강화하고 개인이 이런 인격 구조를 잘못되어 있는 이런 성격 구조 이런 것들을 재편성해서 결국에는 최종 목표가 일상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상단 정신분석학적인 상단 기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자유현상법, 꿈 해석 분석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인데요. 주요 개념은 여러분 로저스 많이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런 정신분석 상담의 이런 진단, 해석, 지시적인 측면에 반대를 합니다. 특히나 정신분석학적 이론에서는 꿈 해석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상담자가 알려주고 방법을 찾아주고가 아니라 비지시적인 상담을 로저스는 주장을 합니다. 핵심 내용은 첫 번째, 인간의 유기체로서 선천적으로 굉장히 선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실현하려는 경향을 능동적인 존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이런 성격은 특정한 어떤 성격 유형을 지니고 태어나는 앞에서 정신분석학적 이론에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관적인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로저스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저스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상담 과정과 주요 기법은요. 여기서 말하는 상담의 목표는 완전하고 충분한 기능을 하는 자신이 되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내담자가 자신의 이런 경험에 의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현실에 부합되는 것을 스스로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신뢰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경향을 이런 경향성을 점차 이렇게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 상담 기법들은요, 이런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좀 벗어난 이런 로저스의 상담 기법들이 또 주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특정한 상담 기법보다는 뭔가 인간의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수용, 공감적인 이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행청소년이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적인 수용, 존중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인간다움을 완성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행동주의 상담 이론인데요. 주요 개념은 이 행동주의는 이제 학습 이론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출발한 것으로 인간의 행동은 자, 주어진 환경에서 결정된다. 이 친구가 그냥 비행 청소년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뭐 학대를 하는 폭력 상황에 노출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비행 청소년들을 조사를 해본 결과 가정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부모가 이제 뭐 이혼을 했거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른다라는 결과론 쪽으로 보게 되는 이론이 바로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따라서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요. 학습 원리를 이용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었을 경우에 칭찬, 강화, 그쵸? 모델링 이런 것들을 쓰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행동주의의 주요 상담 과정 및 주요 기법은요. 청소년이 지닌 이런 자신의 감정, 생각, 희망과 관련된 일상생활 장면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기.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들을 내가 긍정적으로 했었을 때는 좀 강화시키고 못했을 경우에는 처벌이라든지 이런 이완법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좀 이렇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공포를 제거시킵니다. 왜? 환경이 주기 때문에. 그 다음 내담자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내면의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행동주의 상담 기법들로는요. 체계적인 둔감법, 갑자기 요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점차 없애는 것.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인 뭡니까? 역할을 하는 모델링을 학습 환경이나 청소년 주변에 주는 것. 그 다음에 자기 표현 훈련. 그 다음에 토큰 강화. 이게 뭐 할 때마다 이렇게 토큰 시켜주는 토큰 강화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서 타임아웃. 그 다음에 혐오 치료법. 그 다음 홍수법. 뭐 이완 훈련. 이러한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인지행동 상담 이론인데요. 주요 개념은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버트 앨리스의 이론으로 합리적인 정서행동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알리비티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인지행동 이론은 인간을 이루는 핵심 영역이 총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인지, 내가 뭔가를 인지해야 돼. 인지에 따른 정서를 반영을 해야 돼. 이거 두 개가 된다 그러면 행동에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인지, 정서, 행동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심이 되냐면 인지가 선행되어야 된다. 내가 알아야 뭔가 그거에 따른 정서가 반영하고 이런 정서가 뒷받침되어야지만 행동이 수반된다라고 보는 입장. 그래서 앨리스는 인간은 동시에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이며 생각은 감정과 행동의 원인이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 바로 인지가 되겠죠? 앨리스는 인간은 자기와 충분히 스스로 대화할 수 있고 자기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자기를 온전한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부적응적인 이런 반응을 낳는 비합리적인 신념에는 당위성, 과장, 비하성, 낮은 인내성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자기 대화, 자기 반성, 자기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발전화 시켜야 된다. 자, 이 인지행동 상담 이론의 상담 과정 주요 기법은요. 그래서 알리비티 상담의 주요 목표는 청소년의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파악해서 이것들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면 된다. 이 신념의 생각이 결국 이 청소년들의 감정,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상담 기법이 논박 기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보다는 가장 좀 최근의 이론인데요. 형태 치료 상담 이론입니다. 주요 개념은 플리츠 펄스에 의해서 창안된 형태 치료. 그래서 인간은 자기 내부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내부를 좀 많이 분석해야 된다. 자, 환경 속에서 자신을 경험하고 자각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존재한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은 능동적이고, 자기 스스로 치유,
치료, 통합할 수 있다는 존재로 해석한다는 게 특징이죠. 자, 이 형태 치료 이론의 상담 가정 주요 기법은요. 주로 이들의 목표는 내담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독립적이고 성숙한 완전한 실존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적이고 그쵸, 이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성숙한 인간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로 상담 기법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 의자 기법. 스스로 독백해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대화 실험. 투사놀이. 마치 누가 뭐 되어 있는 것처럼. 그다음 반동 기법. 행동 연습의 실험. 그 다음 가장 실험. 그 다음에 뭐 둘러보기. 반성과 관련된 거죠. 느낌을 지속하기. 그다음 꿈에 대한 형태적인 접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주로 이제 비느자 기법 같은 경우는 내담자가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놀이 기법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의미 치료는요, 주요 개념이 이제 플랭크라는 학자에서 처음에 이제 창시된 치료 방법으로 의미 치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독특한 치료 기법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런 실존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 욕구를 좀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결국에는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다 필요 없어요. 이 청소년들에게 하여금 삶의 의미를 찾게끔 해주면은 그 나머지 기타 등등 부수적인 행동은 다 개선된다라고 보는 입장. 플랭크는 인간을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을 반대하고, 현상학, 실존주의 철학의 기반을 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상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 치료의 상담 가정의 주요 기법은요. 자, 이들이 바라보는 목표는 내담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실존적인 공허를 통해서 이들이 갖는 무의미감이나 신경증에서 벗어나서 치료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 주로 상담 기법으로는 반성 제거법. 그래서 쭉 부정적인 걸 한 다음에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별로 그건 의미가 없어 나한테. 소크라테스 대화법, 그쪽 계속 이제 질문화 통해서 대답하는 거, 태도 수정 기법, 그다음 호소 기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치료 상담 기법인데요. 이 현실 치료는 이제 글래서라는 학자에서 개발된 선택 이론에 기초한 상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치료 기법은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해당 자신에게 있다고 두는 것. 그래서 현재 자신의 삶은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 상담 이론입니다. 현실 치료의 상담 과정의 주요 기법을 보시면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거나 또는 다시 한번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기분이 상하거나 상처받았다는 것은 이 5가지 욕구 중에 하나다. 그 이상이 충족되지 못한 결과로 해석을 하고요. 상담자는 이 상담 과정의 한 부분은 내담자가 원하는 바 스스로 내담자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밝혀내도록 하는 것. 5가지가 다 중요할 수 없다. 나머지 하나씩은 이제 제거시켜서 교육에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 자, 주로 질문 기법, 그 다음에 토의 논쟁 기법, 증명 기법, 역설 기법, 유머 기법 등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적 상담 이론인데요. 자, 이것은 각각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를 살펴보셨는데 어느 하나의 상담 기법만으로 청소년 상담이 주가 될 수 없다 해서 이 다양한 기법들의 이론을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고 내담자가 좀 더 적응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공동 목표를 지니고 목표 역시도 달성하는 방법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상담자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내담자의 적극성을 또 강조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 플러스 인간에 대한 기본 철학적인 이런 전제, 성향을 이해하고요. 신념에 맞는 이론을 선택적으로 통합해서 자신만의 통합적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7가지 이론 중에서 여러분만의 이론을 개발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담자는 효과적인 기법과 이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충분히 갖추어야 된다. 자, 3강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청소년 상담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 상담에 다양한 기법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주의 집중, 경청해주는 거, 공감.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일단 공감부터 상담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질문의 사용, 그다음 뭔가 투사, 반영해주는 거, 그다음 직면해주는 거, 해석해주는 거, 정보를 제공하는 거, 지지와 격려. 지지와 격려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의 자질입니다. 자, 반드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상담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이론적인 지식, 좀 전에 배웠던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 그 다음 상담하는 스킬, 기술, 그 다음 기타 상담 지원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자, 그렇다고 전문적인 자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인성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로저스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 관점에서 상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성적인 자질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진실성, 일치, 일관성,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관심과 긍정성, 그리고 무조건적인 어떤 다양한 유의 청소년 일을 하더라도 공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담 시 지향해야 될 청소년 지도자의 태도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듣기를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상담 개입 이전에 청소년, 내담자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반대로 충분한 수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상담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사용의 실수로 상담자는 청소년이 스스로 내면의 욕구나 감정을 탐색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대화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담 시 일방적인 강의나 훈육하는 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이런 이해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안 되고요. 상담자가 문제에 대한 모든 대답을 이미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 또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선입견을 가지는 거. 그 다음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시작하는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유머 사용의 실수로 청소년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게 된 경우나 또는 단순한 흥미 유발하는 태도도 피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 지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상담과 관련돼서의 과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상담 이론을 배우셨을 건데 앞에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청소년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자신만의 이런 상담 기법을 마련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과도기에 있는 중간 단계의 과제를 냈는데요. 이런 다양한 상담 이론 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근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